안녕하십니까. 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일단 낚시 라디오 시즌 3이긴 하지만, 근데 좀 여러분들이 꼭 낚시에 관한 얘기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게 사실 이 낚시 라디오라는 컨셉트는 뭐랄까 좀 운전하면서 화면을 보지 않고 운전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가면서 내가 졸음, 낚시하러 갈 때 우리 이제 뭐 충남이나 뭐 군산이나 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실 때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곤할 때 그거를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면 혹은 공감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졸음을 방지하고 또 이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자 해갖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사실 뭐 중요한 얘기들은 이미 시즌 1, 시즌 2에서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충분히 많이 했는데 오늘 처음 낚시 라디오를 듣는 분도 계시죠. 결국에는 이 컨셉트의 목적이 운전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큐큐 매니저의 노가리 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야마시타 낚시 대회가 있었는데 그 야마시타 뭐 일본 스탭들도 와갖고 막 이렇게 낚시를 하고 스텔스호에 타갖고 그 대회에 이제 우리 팀원분들도 많이 나가셔갖고 뭐 상도 받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불의의 사고가 좀 발생을 했었죠. 유선배들은 낚싯배들은 배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게 절대적이지가 않고 상대적이에요. 이 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중심을 잡는데 되게 쉽고 어떤 사람은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배가 꼴랑거릴 때 이 사람이 더 많이 자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이 요번 대회 때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선탑에 저희 부매니저하고 이렇게 선탑에 이렇게 몇 분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거기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죠. 근데 부매니저에게 제가 좀 이렇게 상세하게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니까 물어봤는데 자기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중심을 잃을 정도의 너울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중심을 잃고 자기 그 물칸 있잖아요. 그 자주색 그 물칸 거기에다가 꽝 하고 박더래요. 얼굴을 정면으로. 그래갖고 막 그 배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이가 그냥 다 부러졌겠구나 저거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넘어지자마자 막 피가 철철철철 막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다들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넘어지고 나서 부축을 해줬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래. 뭐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죠. 쪽팔려서 그냥 쓰러져 있고 싶었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잠깐 정신을 잃었거나 뭐 정말 너무 아파갖고 막 놀랐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막 그래갖고 막 물티슈 같은 거 이렇게 두꺼운 걸 막 이렇게 몇 번이나 해갖고 지혈을 겨우 시켜서 나중에 이제 입항해서 꼬매셨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는 안 나가고 외상도 없고 이 내부 쪽이 좀 이제 찢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너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치 생미끼 할 때는 너울이 진짜 제일 심한 낚시가 갈치 생미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항상 새로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허벅지를 난간에다가 탁 대고 있어라. 한쪽 허벅지만 딱 대고 있어도 훨씬 안 흔들린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입 안이 찢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피가 철철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제 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일진들이 그때 당시에 막 MTB 자전거 핸들이 이렇게 막 일자로 돼 있는 거, MTB 자전거 이런 거를 타고서 막 바퀴 두꺼운 거 이런 거를 타고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일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자전거 좀 사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전거 좀 사주라고. 자전거 사줄 때까지 밥 안 먹는다고. 그래서 막 한 일주일을 제가 농성을 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 어린이날인가 하여간 빨간 날이었어요. 일요일인지 어린이날인지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때 아버지가 혼자 나가더니 그 자전거를 사갖고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한 그 MTB 자전거 이런 거를 사온 게 아니고 경주용 사이클을 사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이러고 타는 거. 그거를 사갖고 온 거예요. 바퀴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막 진짜 바퀴 이렇게 얇은 거. 그런 거를 사갖고 와갖고 그거를 타고 오신 거야 또. 그래갖고 이제 뭐 반품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튼 그거를 제가 이제 타고서 학교를 다녔죠. 그때 학교까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새로 뚫린 도로여갖고 도로도 되게 넓고 왕복 막 8차선 막 이렇게 되고 도로도 되게 넓고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는 노상에 그냥 주차해 놓은 차들이 흔하고 트럭들 막 이런 대형 차들을 주차해 놓고 그리고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학교까지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 15분 정도 거리 되는 거예요. 15분 정도 거리 되니까 그걸 내가 막 타고 다녔어. 근데 그거를 이제 매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랄까 좀 지루하잖아. 지루해갖고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만의 놀이를 개발을 해서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나만의 놀이. 예를 들면 횡단보도 건널 때 하얀색만 밟는다든지 뭐 이렇게 나만의 놀이가 자기 마음속으로 하는 놀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놀이를 했냐면 자전거를 이렇게 딱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페달을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내가 페달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그게 이제 한 바퀴 세계 기록입니다. 근데 내가 안 쳐다봐도 한 바퀴 돌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내 발이 돌리는 걸 보면 공식 기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계 신기록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공식 기록을 막 만들어가던 찰나였어요. 한 6바퀴까지 내가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진짜 대로변에 차가 없는 거야. 아예 없어. 그래 오늘 세계 기록 세우는 날이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사이클 타면서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숙이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세계 신기록이 이제 7바퀴 일곱 하는 순간 고개를 딱 드는데 빵 하고 부딪히더라고. 빵 하고 부딪히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러고 날아가고 뒤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야. 슬로우 비디오로 진짜로. 오! 그랬는데 또 이렇게 날아가다가 섰어. 진짜 일곱 하는 순간 앞바퀴가 나한테 이렇게 오더라고. 자전거 앞바퀴가 딱 해갖고 딱 보니까 앞에 파란색 그 타이탄 트럭 있죠. 5톤인가? 2.5톤인가? 5톤인가? 하여간 파란색 타이탄 트럭 옛날 거. 그 트럭이 딱 앞에 서 있는 거야. 딱 부딪히고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딱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에다가 내가 부딪힌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저쪽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서 딱 부딪힌 거지. 막 점점 빨리 하려고 더 가속력은 붙고.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들 2명이 이제 딱 봤어. 목격자 2명이 있었어. 한 명은 학생이고 한 명은 이제 회사원 같은 사람이었는데 가방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를 이러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웬 미친놈이겠지.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막 고개 숙인 채로 막 와갖고 트럭에 부딪혀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딱 봤는데 그때 진짜 정말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억상실증도 되게 쉽게 잘 걸리고 그래갖고 저는 제가 순간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생각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렸을까봐 아버지 이름은 뭐뭐뭐 어머니 이름은 뭐뭐뭐 막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대고 이게 딱 부딪혔는데 막 정말 피가 졸졸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에 코피인 줄 알았죠. 처음엔 코피인 줄 알았는데 막 코를 이렇게 막아도 막 피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가 부러졌나 해갖고 혀로 이를 하나하나씩 막 다 만져보면서 세보고 이가 다 있어. 이가 다 있네. 그러고 이제 학교까지 자전거가 근데 앞바퀴가 이렇게 뒤로 와갖고 휠체어가 되어 있어. 자전거가 이미 휠체어가 돼갖고 바퀴 2개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거를 끌고서 그냥 갔죠. 끌고서 툴레툴레 걸어가면서 학교로 이제 갔는데 학교 거의 다 왔으니까. 근데 학교 근처로 갈수록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나를 막 신기한 듯 쳐다보는 거야. 왜 그렇게 쳐다보나 했더니 내가 그때 노란색 귀여운 병아리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나그랑처럼 팔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어. 노란색 잠바가. 그러니까 피가 범벅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에도 막 이렇게 범벅이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거기에 가고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반 애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무슨 일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막 피 범벅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세수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피가 계속 나오는 거야. 도대체 코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닦았는데도 여기서 피가 안 나는데 입에서 피가 이렇게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 드라마에서 막 오렌지 주스 이렇게 흘리는 사람 있죠. 그것처럼 피가 줄줄줄줄 막 이렇게 흐르는 거야. 야 이게 도대체 어디가 다친 거냐 하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 뭐 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아랫입술을 이렇게 당겨보니까 얘가 직 하면서 여기까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옛날에 막 진짜
영화 CG에 마스크맨인가 그 영화 CG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짐 캐리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거울을 딱 보니까 진짜 하얀 턱뼈가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내가 고개를 들어갖고 이렇게 쓸린 거야. 이렇게 쓸린 거야. 이렇게 쓸리면서 여기 살이 속에서 이제 뜯어진 거지. 아무튼 이제 상황 파악은 됐고 양호실을 갔죠. 양호실 갔는데 양호 선생님이 그때까지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되게 옛날이니까 중학생들도 아침에 보충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충 수업을 하는데 보충 수업 시간 내내 피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 양호 선생님 기다리면서 보충 수업을 들은 거야. 정신같이. 그래서 피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피를 내가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갔고 피가 나오는 거를 계속 수업 시간에 꿀떡꿀떡 삼키면서 꿀떡꿀떡 삼키면서 수업을 들은 거야. 그리고 보충 수업 이제 그때 40분인가 45분밖에 안 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양호실에 갔어요. 양호실에 갔더니 그 양호 선생님이 무슨 일이 딱 하고 왔는데 딱 선생님 제가 아침에 학교 가다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다가 이제 세워져 있는 트럭이랑 붙였는데 여기가 좀 찢어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하고 내 입술을 이렇게 당기는 거야. 쫙 당기는데 쭉 나오니까 우와 하더니 우와씨 하더니 막 거지에다가 알코올 막 소독약을 묻히더니 아랫입술을 이렇게 잡아당겨갖고 막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여기 막 엄청 애리고 막 죽겠지만 막 이러고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좋댔다 이거는 지금 큰일 났다 이거는 빨리 큰 병원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 차가 갓그랜저였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차를 타고서 거기 종합병원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갖고 이제 저는 이제 응급실에다 넣어놓고 양호 선생님은 우리 집에 전화를 한 거지. 어머니 저희 양호 선생인데요. 저 애가 아침에 오다가 교교가 아침에 오다가 트럭이랑 부딪혀갖고 지금 여기 병원 종합병원에 왔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응급실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집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지. 막 막내 아들 하나 죽었구나. 그러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거기 이제 응급실에 딱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와서 제가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세워져 있는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여기가 좀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한번 보자. 그런데 아랫입술을 딱 잡더니 우와 진짜 그 안에 있던 거지를 딱 꺼내더니 우와 하더니 막 다시 새로운 거지에다가 소독약을 바르더니 또 막 이렇게 막 거기를 소독을 하는 거야. 하면서 또 나는 막 죽겠지. 그러더니 야 이거는 이게 막 이렇게 해갖고 이건 이 병원에서는 못 고맨대 이거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인천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갔어요. 교장 선생님 갓그랜저를 타고 다시 제일 큰 병원으로 갔어. 그래갖고 제일 큰 병원에 딱 갔더니 거기에서 응급실 들어가갖고 이제 나는 막 이제 애려 죽겠지. 근데 이제 또 선생님이 어떻게 왔어? 그래갖고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혔어요. 소독하실 거예요? 막 그랬는데 보자 하더니 아랫입술 딱 잡아당기더니 우와 하더니 또 거지 꺼내더니 그냥 새 거지에다 또 소독약 묻히더니 또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또 이러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양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전화를 또 해갖고 어머니 저기 교교가 이 병원에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인천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응급실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집에서는 완전히 이제 얘가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죽어가는 상태구나. 지금 병원을 이렇게 큰 병원으로 옮길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고 막 부모님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고 거기에서 그 병원에서 이제 협의를 한 게 야 이거는 뼈에 살이 지금 남은 게 없어서 다 떨어져 갖고 외상은 없지만 이제 이 안쪽이 이제 다 찢어진 거예요. 이 안쪽이 이렇게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꼬맬 살이 없다. 그래서 턱뼈에 지금 살이 남은 게 없어서 꼬맬 살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를 잇몸에다 꼬매자라는 의사들의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잇몸에다 꼬매기로 했으니까 이제 치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딱 갔더니 또 치과 선생님이 또 으아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이거 잇몸 이거 꼬맬 데가 있나 이거 잇몸에다 일단 꼬매볼게. 근데 꼬매는데 그냥 마취 주사나 꼬매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빨리 꼬매자. 그러고 하는데 또 깎이는 씨발 존나 아파. 마취 주사는 한 방이지. 근데 그거는 막 계속 꼬매잖아. 여기서부터 막 해갖고 막 하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스마일 해갖고 꼬맨 거야. 그거를 꼬매고 나서 여기 원래 아랫입술 당기면 가운데 쫙 당겨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는. 한 1년 지나니까 생기더라고. 근데 딴 사람보다 좀 작죠?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작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막 이거 하면서 그때 그 엄청나게 과다출혈을 하면서 그랬던 사연이 생각이 나네요. 졸려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Drowning in the lost emotion, crying like some kind of